친구는 이번에 새로 마스코트로 하려고 데려온 애예요. 일단 제가 키우던 빌리가 무늬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마침 무늬 좋고 사이즈 큰 애를 아는 분이 좀 저렴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지인 찬스. 그래서 급하게 데려오게 된. 키우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빌리바리는 막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필로는 필로라 키우는 방법은 쉬운데 대신에 이제 수영 잡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사방으로 펼쳐지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입 대를 지지를 해서 수영을 잡아주면은 그래도 사방으로 뻗치는 애들 중에서 수영은 조금 잡기는 편해요. 원래 다른 종류들 필로나 몬스테라 애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필로나 몬스는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취향에 맞는 애들만 몇 개 키우고 나머지는 자리 비우물. 이거는 필로 패트리시에라고 길쭉하게 길어지는 친구라서 좀 이런 롱폼에 저는 많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스도 제가 브리딩 하는 애들 보면은 좀 롱폼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라운드보다는 긴 게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람들도 길쭉한 거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또 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라운드만 보시더라고요. 라운드. 정말 확고하게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도 선별을 하다 보면은 좀 둥글고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나온 애들은 저도 모르게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어쨌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브리딩 하시는 분들 거 식물을 보면은 다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그냥 그쵸. 그런 것들만 남기니까. 그리고 얘는 세부 블루발이에요. 세부 블루. 네. 이 친구도 예전에 진짜 찢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영 잡힌 게 너무 예뻐서 그냥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세부 블루가 약간 자연광에서 푸른 느낌? 네, 그런 맞아요. 게 되게 이쁘죠. 네. 여긴 약간 잘 안 남기는데. 저희가 이제 안스 위주로 광량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강광을 들이진 않았어요. 하우스 자체도 보시면은 이제 차광망이나 아니면 캐시미어로 이제 광을 조금 떨춘 상태라서 오히려 필로나 몬스테라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어두워. 그래서 약간 마디가 좀 길게 나오는 그리고 발색이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해. 약간 눈이 편안한 조명들은 광량이 좀 낮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뭐예요? 무슨 조명인가요? 이거는 그냥 공장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물등이 아니면 식물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일반 LED로도 식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이 조금 낮을 뿐이지 똑같이 성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효율도 낮죠? 네, 효율이 좀 낮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밝기도 중요해서 지금 일단 이걸로 해놓고 나중에는 그 식물등도 광량 되게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은 이제 점점 교체해 나갈 예정이기는 해. 히포꽃 투광등 있어요. 300W 막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달려있는 등들 있잖아요. 이런 등들인데 식물등으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뷰티인데 항상 사람들이 올려서 키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넝쿨로 늘어뜨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이 있길래 저도 한번 도전해봤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쁜데요? 그죠? 이 느낌도 되게 다글다글해서. 네네. 그리고 뷰티의 장점이 늘어뜨리면 잎이 안 커져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좀 역발상?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수영을 잡아나가는 게 다 다르니까. 이런 느낌 되게 예뻐. 이게 지금 여기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어떤 한 공간에 얘만 포인트로 딱 올라갔을 때 네, 되게 예뻐.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예쁜 거 하나씩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뭐. 네네. 그러면 더 편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코스터스. 저 밖에 보면 코스터스 되게 큰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 줄 긴 거를 이렇게 싹둑 잘라다가 입 다 떼고 그냥 그대로 물에 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입 마디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올라오는 한 촉씩 떼가지고 심고 했는데 처음에 얘를 떼서 심는데 무늬가 이렇게 되게 없잖아요. 얘는 좀 유전자 무늬가 약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두운 데 있어서 그냥 무늬가 없었던 거고 조금 밝은 데로 나오니까 다시 무늬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코스터스는 정말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정말 이게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자라는구나. 네네.
그리고 코스터스가 물도 좋아하고 건조에도 강하고 해서 키우기도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무늬도 되게 화려해서 네. 저는 되게 예뻐하고 키우고 있어요. 처음 보는데 되게 매력적인 식물. 한때는 엄청 유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무늬 코스터스를 막 자랑하고 살려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조용히 잊혀져 가더라고요. 네. 이제 시들링을 하다 보면 무조건 많은 씨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보통은 이렇게 모주표를 달고 판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소량인 애들을 여기다 그냥 하나씩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이 개체가 클라리 계열들이 좀 많이 그렇긴 한데 씨가 10개 내외 정도? 저 꽃대 되게 작지 예, 않아요?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판으로 구성을 하기에는 공간 차지가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단독으로 하나씩 움직이고 있는 거고, 파필 같은 경우는 씨가 익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근데 클라리는 1년이 걸려요. 씨가 익는데. 근데 심지어 씨도 몇 개 안 나와.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리고 클라리는 조배가 돼요. 아, 그쵸. 네. 조배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되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거를 시드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막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종들을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클라리 교배를 해서 클라리를 만들겠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생각돼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네, 맞아요. 라떼빠. 네, 라떼빠빠에서 식후경 할 때 말씀드렸던 무니드라이나리아 모주입니다. 이 친구가 보시면은 이 무늬 잎도 되게 예쁘지만은 이 방패엽에 이 무늬가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엄청 빨리 좀 크게 키우고 싶었는데 번식을 하고 나니까 얘가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음이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얼음 풀리자마자 막 계속 올리고 있어서 너무 고맙기는 한데 다시는 번식 안 하려고요. 얘가 무늬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록색이 되는 거죠? 네, 녹이 차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점점 이렇게 연두색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초록으로 거의 다 완전히 올라와요. 네네네. 근데 시간이 되게 길어요, 텀이. 그렇기 때문에 무늬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신엽이 와서 또 새로운 무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엽이 지더라도 그 무늬가 그렇게 없어진 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초록색이 변하는 시간보다 구엽이 나오는 속도가 신엽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이거 변하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6개월? 한 2년? 반년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늬가 아쉽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게. 금방 또 새 잎 나오고. 네네. 얘가 진짜 예쁘다. 이 물 주실 때 물에 푹 담가서 네, 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행잉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부작이 되게 잘 돼요. 드라이나리아는 유목 같은 데 위에 올려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에어포트 밑판에다가 부작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구나. 네네. 그래서 물 줄 때는 좀 만져서 얘가 꾸덕꾸덕해졌을 때 그때 들어가지고 그냥 영양제 타고 물에다 풍덩 담가놓고 물 먹으면 다시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고사리 중에 하나예요. 전 진짜 고사리 극혐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플로리다도 뷰티. 정말 속 많이 썩이는 애예요. 좀 크게 키웠다 싶으면 갑자기 무늬 없애버리고, 크게 키웠다 싶으면은 지금 또 안 나오던 고스트 뽑고, 아네모네라는 그 부천에 꽃집이 있는데 거기 희귀식물 되게 오래된 데예요. 식초 때 거기 놀러 갔다가 잎 하나 거의 70cm 넘는 걸 봤어요. 그때 그거에 반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거를 목표로 키웠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거 만들기가. 그쵸. 제가 일부러 분재철사로 수영을 앞으로 쏟아지게끔 잡았어요. 이게 되게 깔끔하고 네. 예쁜 거. 지금 이제 저 위에 것도 곧 좀만 더 굳으면 이제 다시 잡아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돌릴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저 많이 끊어 먹었거든요. 네. 조금씩 꺾여 주시면 되고, 또 만약에 좀 자신 없으시면 물이 조금 말렸다가 꺾으면 좀 잘 꺾여요. 그쵸, 말랑말랑. 예. 그래서 꺾어서 수영을 지금 쏟아지게끔 잡아 놓은 거고, 얘는 고스 흰 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하엽이 지는 것 같아요. 금방 하얗죠. 네. 와, 이제 사람이랑 비교가 되니까 진짜 이러면 꼭 동남아 같아요. 와, 너무 예뻐요. 와. 그러니까 이런 쩍벌 애들 그 수영 잡으실 때는 분재철사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수영으로 예쁘게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120 높이는 그렇게 많이 안 돼요. 120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단독으로 있으니까 어마어마하다. 얘도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기어다니고. 앞으로 쏟아지게. 어떤 분들은 큰 식물을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기어다닐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 집에서 나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두고 걔네들이 자라는 정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나무 대신 키우면서 계속 손으로 정성을 주고 하다 보면 더 정이 많이 가고, 전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농장을 안 하고, 식초 때는 그렇게 했겠죠? 농장을 안 하고 제가 집에서 뭔가를 하나를 애정을 돋고 키운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점점 크게 키우고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이런 재미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다고, 너무 커.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키우기 힘들어요. 그쵸. 잘 안 자라죠. 네.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예쁘다 하면은 요즘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되게 접하기 편하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막 나눔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희 시작할 때 어떠세요? 이거 하나 사려고 막 지방 내려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접하기도 편하고 마켓들도 많이 열리고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리니까 관심 가시면 한번 키워보시는 거 전 추천드려요. 그러다가 저도 뭐 이렇게 키우다가 결국 안쓰리움으로 정착을 한 거고. 그렇죠. 하나로 딱 빠지게 네. 돼요. 이건 네펜데스인데 이거 그냥 일반 네펜데스예요. 그냥 화원 같은 데 파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주머니를 만들어줘야 안 나오길래 식충식물 전문가 가온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습도랑 뭐 이런 것들은 맞으니까 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에 대해서 얘네들을 옮겼더니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친구는 빌리. 그냥 빌리. 네, 일반 빌리인데 진짜 크다. 네. 계속 크게 키우다가 이제 이거는 얘를 어떻게 하면은 분양이 될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러지 잎 하나하나 보면 이 하나가 주는 포인트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커졌으면은 한 장씩 삽수를 쳐서 포콘에 심어서 유리병에 수경으로 해서 분양을 보내요. 그리고 TV나 그런 데 옆에 하나씩 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반인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얘네들이 쉽게 하엽이 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래 가고. 되게 잘 자라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콘에서 심어서 신엽이 나왔을 때는 꼭 그 새순을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새순으로 양분을 보내기 시작하면 구엽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으시면 그냥 구엽을 잘라버리셔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식물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가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거를 꽂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모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서 봐야겠어요. 네. 이게 여성분들이 크고 초록초록한 연두색 빛나는 네네. 그런 식물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요. 조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화가 아닌 거에 더 신기해하시고 더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충격 포인트. 네. 아, 이게 진짜요? 이 아랄리아는 갑자기 뿅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개업 화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용. 네, 그럴 때 나가는 친구.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일단 어쨌든 하우스니까 농원 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막 그런 거 없냐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여기 신약 되게 순둥순둥하네. 얘도 원래 이만할 때 왔어요. 아, 되게 빨리. 네. 엄청 커졌구나. 여기 환경이 맞으니까 아랄리아는 정말 엄청 잘 자라요. 와. 너무 이뻐요. 대박. 막 공격하는 무기 같아요. 네. 뭐 렌스. 일반 식물인데 너무 순하고 어느 환경에서든 잘 자라고, 솔직히 여기 환경이 얘네들이 자라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 자라서 좀 아랄리아를 주로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저희. 혹시 키가 몇이죠? 지금 아이템 장착해서 한 176 될 것 같습니다. 와, 거의 뭐 한 2m 넘는 거네요. 네네네. 진짜 크다. 갑작스러운 키 질문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게 사람들이 저기 사장님 기준이 있어야 네, 되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네.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죠. 네, 와. 맞아요. 하원에도 이런 게 없죠. 이렇게 크게는 많이 없죠. 보통 다 보통은. 이렇게 네. 사람보다 작은. 네네네. 얘는 뭐죠? 그리고 얘는 샤론이에요. 샤론이? 샤론이 이렇게 큰 거였어요? 사람 키만큼 크기도 해요. 잎 하나. 네네네. 근데 저도 그거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뷰티에서 뭐 수영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샤로니아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입줄기가 너무 길고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니까 수영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느 정도 얘가 힘이 있고 뻗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와. 아직 덜 굳은 상태고 더 길어지는 중이에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베이치가 한참 비쌀 때 베이치 대용으로 많이 키웠어요. 베이치 하위 호환. 종은 다르지만. 그쵸? 약간 베이치 느낌이 약간 많은. 맞아요. 근데 대신에 주름이 조금 더 잘 자라게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빳빳한 느낌. 굽고 나면 이런 식으로 좀 빳빳해지거든요. 이건 하얗지는 거죠? 네. 문인 줄 알았어. 네, 아니, 이게 문이었으면 전 떼돈 벌었을 겁니다. 아직 샤로니의 발이는 못 봤으니까. 아, 그리고 뒤에 보이는 몬스테라는 제 첫 식물이에요. 처음에 제가 식물의 식자도 모르고 식물에 정수기물 주던 사람이었어요. 정수기물 주면서 시원하게 먹으라고. 네. 아니요, 시원하게, 그것도 심지어 너무 차면 안 된다 해서 미지근하게 찬물 뜨거운 섞어서. 그래서 그전에도 가게를 했었는데 개업합은 다 죽이고 나중에 알았죠. 네, 굶겨 죽인 거라는 거를. 제가 식물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식물 관련 전공을 하는 동생이 이거 삽수잎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키워보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찐잎이 막 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걔를 한여름에 차에다 실어놓고 일을 봤죠. 그리고 저녁 됐더니 잎이 시꺼매진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해, 역시 난 식물 안 돼, 죽여 먹었어 했더니 그 동생이 그냥 냅둬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살아? 물어봤는데 거기서 새 잎이 뿅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막 뭔가의 희열을 느껴버려가지고 이 생명력. 네,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화원 가서 내가 키울 식물도 사보고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커진 거. 지금 이제 걱정인 게 다음 한 잎 두 장 나오면 천장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엽이 저기 꾸겨져서 나오고 있어. 너무 고민이에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알보가 이렇게 상태 좋은 거 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알보를 항상 크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게 자꾸 잘 안 됐어요. 안스리움으로 계속 눈이 가다 보니까 자꾸 방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스스로 강하게 살아남은 애. 혼자 강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예뻐졌네 하니까 자꾸 하나 꽂아주고 하다니까 지금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다들 이 정도로 크게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약한 게 오히려 얘한테는 좀 득이 된 것 같아요. 빛이 약해서 얘네들 마디도 좀 길게 하고 잎길이 겹쳐지는 것도 좀 덜하고 통기도 잘 되고 하니까 안 타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밑에 있는 잎들은 보면은 조금씩 타는 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진짜 조금 타는 거죠. 네. 여기 막 엄청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몇 년 됐죠? 얘는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제일 처음 샀던 무늬종. 하이 컨스텔레이션. 네. 무늬모는 무조건 담티 수족관인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15cm 분에다 걔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밑에 잘라서 내려묶고 하면서 그나마 얘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안심해요. 애기 때는 다 깨순이어가지고 별로 안 이뻤었는데 최근 한 두세 장 전잎부터 해가지고 무늬가 엄청 터져가지고 면적이 엄청 커졌어요. 네, 사람들이 이거 무늬문 맞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멜라노 크리슨 바리인데, 멜라노 바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풀리긴 했어요. 많이 풀려서 요즘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한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얘네들이 이제 무늬 없는 잎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멜라노 바리는 무늬가 있었으면 돌고 돌아서 무늬가 결국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키워봤을 때는 무늬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 순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없다가 또 생기고. 네, 무늬가 없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잘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잎이 두 장, 세 장, 네 장 이후에도 무늬가 나오는 게 멜라노발이니까. 근데 단지 얘는 크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멜라노도 힘든데 얘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얘는 한때 이제 제 마스코트 같이 되었던 그 에스쿠 열매 아피스토님이랑 먹방 했었잖아요. 그 에스쿠엘레토고 지금 밑둥 쳐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가 신경을 못 써주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만큼의 위용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연장도 해줘야 되는데 연장도 지금 못 해주고 있고, 연장을 안 해주면은 밸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잎이 작아지더라고요. 안정성 있어야 돼. 네네, 맞아요. 제 필로나 뭐 이런 친구들은 대충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제 주종목. 엄청 커다란 아이스들.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하이엔드 쪽을 먼저 시작하지를 않았어서 저도 되게 단계를 밟아서 시작한 편이거든요. 뭐 저렴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 애들도 몇 개 이제 드리게 됐고, 그래서 저렴이 때부터 저랑 같이 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도라야끼하고 레드 크리스탈리노. 도라야끼. 그래서 신협 때는 이렇게 붉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베인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구엽이 되면서 이렇게 색이 빠져버리거든요. 붉은색이 빠져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폼이나 펄이나 이런 대비가 너무 예뻐서 모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니프 너무 이쁘잖아요. 안으로 슝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거를 저희 일반 카메라로는 정말 담기가 힘들어요. 붉은 이 느낌. 색깔을. 네, 이 색깔을. 이거는 붉은 톤 잘 잡아요. 네.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그것만 했죠. 그리고 얘는 레드 스파이더. 레드 스파이더. 네. 레드 스파이더도 제가 지금 개체만 3가지 개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2번. 2번. 이 친구는 시들링을 했을 때 되게 붉은 기운을 많이 유전을 해줘요. 붉은 형질이 많이 네, 유전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브리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미가 있는 것처럼, 빨간 거미가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스파이더가 네. 이 배꼽이 튀어나와가지고 거미가 앉아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라서 스파이더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따져보면은 진짜 레드 스파이더는 국내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식물의 이름이라는 게 어느 한 종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민수란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랑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닮았다고 민수라고 부르면 그죠. 안 되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원래는 정식으로 따지고 보면 레드 스파이더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레드 스파이더랑 형질이나 그런 것도 비슷하 보니까 레드 스파이더로 국내에 유통이 돼서 이게 뭔가 되게 레드 스파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알고 보면은 진짜 따지고 보면 레드 스파이더는 없다. 웃겼던 게 그 레드 스파이더가 인도네시아 어디 농장에서 만들었는지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자기는 레드 스파이더를 분양한 적이 없다. 근데 레드 스파이더라는 이름은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국내에 좀 약간 그런 현실인 거죠. 근데 강렬한 단어니까 네, 사람들이 꽂히게 되는 그런 맞아요. 단어. 그리고 이 친구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친구 블랙 스윗. 블랙스윗. 네, 검고 어깨 벌어지고 정말 오토님 스타일이죠. 이래서 억강이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친구를 좀 많이 좀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속도는 어떤 것 같아요? 유묘 때는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느리다가 비슷하구나. 네,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솔직히 안쓰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예쁜 잎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솔직히 얘네 생명력이나 성장력 이런 것들은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쉬워요. 근데 예쁜 잎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장은 되게 다 안쓰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얘는 레드 스파이더 3번. 저도 3번. 예, 이 친구가 제일 나중에 들어왔지만 제일 크게 들어온 친구라서 나중에 들어왔는데 네. 제일 큰.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브리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친구도 형질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지어요. 예, 배가 이렇게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터져버리거든요. 스스로의 힘을 견디지 이게 못한. 조금 습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습도가 네. 낮으면 터져요? 오히려 높으면? 높을수록 더 터지는 것 같아요. 약간 불어서 그런가? 좀 그런가? 근데 습도가 낮고 환경이 좀 안 맞잖아요. 귀가 안 붙어요. 벌어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환경이 맞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귀가 붓기 시작하고 이거 이렇게 터지는 잎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새 잎이 굉장히 뾰족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조금 네. 더 펴졌을 때 오셨으면 되게 예쁜 걸 보셨을 텐데. 굉장하시냐. 꽃도도예요? 꽃대도 이렇게.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지 수정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요즘은 좀 이제 날씨 풀리기 시작하면은 좀 될 것 같은. 이 친구도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 실패하면 까맣게. 네. 근데 이게 원래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알이 맺히고 있는 중에 갑자기 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의 영향인지 저도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도 때문인가 보다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저번에 보셨죠? 테줄라 레크. 그때 가지고 나갔던 거 라떼빠빠에 이제 곧 꽃대도 올릴 것 같아요. 신엽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와, 영롱해요. 이 친구도 아마 조금 더 시원해지면 더 예쁜 잎을 내줄 거예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그 안토시아닌, 레드 계열들은 안토시아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안토시아닌이 조금은 선선해야지 잘 발현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이나 아니면은 봄, 가을 좀 날씨 좀 시원할 때 그럴 때 더 예쁜 잎을 내주더라고요. 단수들은 시원할 때 잘 자라요. 맞아요. 예쁘게. 그리고 친구는 키노바치. 오, 역시 키노아 너무 커. 오토님한테도 가 있는 그 그쵸. 키노아.
너무 커. 그 한 번 조배가 풀렸어요. 저렴하게 많이 풀려가지고 그거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데 색감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오히려 제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이런 핏빛 같은 색감. 왜 이러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좀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렇게 빠지니까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오래되면 네. 그래도 좀 얘는 시간이 좀 오래 유지하는 편이에요. 이런 색감을. 적어도 다음 잎을 보고는 빠지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네네. 있죠. 그러니까 안스들이 보통 신엽을 보고 많이 키우시잖아요. 신엽이 되게 예쁘니까. 근데 신엽을 보고 다음 잎이 나오기 전에 그건 구엽이 돼버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커버해주는.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봐보면 좀 예쁘게 잘 나왔어. 아, 여기서 장비가 장비가 괜히 괜히 비싼 거 쓰는 거 아닌가? 아, 이 색감을 담을 수 있구나. 매번 이걸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무대한 놈이냐고. 이렇게 같이 손이 같이 나오면은 얘가 색감 잡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네. 인물 톤 위주로 잡아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아, 진짜 예쁘다. 그죠. 빨리 키우세요. 얘네들이 근데 또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뻥튀기가 되게 잘 되는 뻥튀기. 애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손바닥만 해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얼굴만 해져 있고 막 이럴 거예요. 효자네, 효자. 근데 존재감은 엄청나네. 얘는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다 좋아해. 엄청. 다 그러니까 좋아해. 실물 보면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제가 봐도 좀 무대한 놈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질감이 전혀 다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얘는 좀 가죽 같은 질감인데 무대한 놈은 약간 매끈한 느낌? 반딱반딱? 네, 약간 그런 무광? 느낌들. 네, 이따가 저쪽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네. 네,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 친구는 미셸 닥터블락 개체고요. 이 친구도 한번 아리를 해가지고 큰잎까지 뽑았다가 다시 좀 작아졌어요. 농원 사장님들도 애들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자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를 관리하고 있으면 그것만 좀 이렇게 올리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좀 심하게 앓고 있으면 복구가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모든 걸 다 네. 일일이 100% 봐줄 수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다 제가 요즘은 이제 지방 일정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해외도 나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던 기간이 좀 길었어요. 참 예쁘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얘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미셸의 특징? 사람들 말씀하시는 게 미셸이랑 자라 미셸이랑 뭐 미자랑 뭐 차이를 알려달라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저 그거 구분하는 사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 뒷면 보고 구분하고 막 그러던데? 근데 다 달라요. 그것도 다 맞지는 않아요. 이름을 어떻게 달고 왔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들이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형태가 없어요. 레크들이나 뭐 걔네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왔을 때 그 이름을 제가 믿고 받았으면 그 이름으로 가는 편입니다. 너무 허접한 답변 죄송해요. 근데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걸 모른다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 거짓말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노이로제가 있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꼭 이름표나 태그를 안 잃어버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잃어버리면은 10,000원 코너로 가는 거. 맞아요. 전 그래서 무조건 노아이드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노아이드 코너들이 있는데 시들링을 하거나 뭐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가든킹님 말씀하신 자연마라 맞아요. 어디 떨어져서 자라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이름표 잃어버리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충 아 이거 뭐 같은데 라는 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갖다 놓는 순간 걔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그냥 노아이디 그다음에 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예쁜 애 아니면 다 이제 저렴하게 다 보내드리죠. 대신에 노아이드하고 하더라도 너무 안 예쁜 애들은 이제 선별을 하죠. 똑같이. 제가 이 처음에는 비타리를 되게 열심히 키웠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좀 이렇게 꼬여서 계속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뭐 잘못 키웠나 뭐 환경을 신경을 못 써줘서 이렇게 되나 했는데 아무리 잘 해줘도 결국 이렇게 다 꼬여요. 그래서 그 애는 그냥 이렇게 꼬부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네펜데스 같네요. 그죠. 위쪽에. 그래서 얘를 조금은 이 느낌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이걸로 번식을 해서 똑같이 형질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얘는 팔라디. 얘도 최근에 드렸어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좋은 가격에 데려올 기회가 생겨가지고. 왜 고민을 하셨죠? 솔직히 얘를 모주로 쓰기에는 좀 그래요. 얘네들은 정말 진짜 제 취향이거든요. 그냥 좋아서 키우는 스타일인데 지금 내가 얘를 그만큼 투자를 해서 키울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안 따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 가격이 그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빅빌이라는 친구고 빅빌은 처음 봐요. 국내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 친구는 나중에 자라면 여기가 프릴처럼 이렇게 해서 치맛자락처럼 되거든요. 이게 쿠벤스하고 팔라디플로럼. 그리고 이거는 웬들링게리. 웬들링게리는 꽃대가 동글동글 말려서 나오는. 네네. 약간 돼지꼬리처럼 나오는 친구. 스프링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아직 보호 잎이 감싸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원래 그래서 얘네들은 꽃대를 나오면 바로바로 잘라버리는데 얘는 꽃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녀석은. 꼬부리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길쭉이로는 이렇게 4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아 비타리바리는 있는데 무늬가 좋진 않아서 패스. 비타리 바리는 상태 좋은 게 잘 없는 것 같아. 무늬도 없어져요. 커질수록 무늬가 예쁘게 유지되는 거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파필 파나마. 파나마. 네. 파나마 문화할 때 그 네 맞아요. 지명이에요. 거기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파필 파나마라고 하는 게 어쨌든 파필 원종인 거죠. 그냥 야생 개체를 파필 파나마라고 이름 붙여서 파나마에서 채집한 개체를 다 파필 파나마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폼이 다 달라요. 파필 파나마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는 동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귀가 벌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크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특징은 좀 이런 면들 있잖아요. 면들이 굴곡없이 밋밋한 애들이 많아요. 네. 네, 밋밋하고 벨벳감 징하고 색깔 어둡고 그리고 베인이 확실히 딱 도드라지고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폼이 다 달라요. 나오는 잎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가 높고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또 어떤 분 건 파다나 보면은 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갔고 동그랗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파나마라고 내가 아는 파나마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어디는 뭐 이렇게 길쭉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파나마는 그냥 지명, 채집한 지명의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나마 엄마도 모른다. 맞아요. 뭐 그런 채집 개체에다가 명명을 하면은 뭐 OG1, OG2 막 이런 식으로 RA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떤 특징이 보이는 개체에다가 발견자가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가 그 이름인 거지. 그 이름을 받지 못한 개체들을 대부분 다 파나마로 부르는 것 같아요. 폼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나마는 야생 개체를 부르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는 미자. 미자는 퍼플 계열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퍼플로 많이 좀 진하게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손을 대니까 확실히 보라색 톤이 네. 도드라집니다. 또 미자는 이런 퍼플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걸 어떻게 나 카메라 놓고 갖고 싶어. 활용도 못 할 거면서 안 돼. 아니 항상 이 색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색감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단독으로 찍으면 이게 보라색이 강하니까 약간 더 보여요. 퍼지는 느낌인데. 네, 손이랑 같이 나오면 붉게 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이런 눈으로 본 느낌?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피부톤을 잡아야지. 이런 거 잡고 싶으시면 비싼 거 쓰세요. 아니면 폰카로도 찍을 때 폰 이렇게 손이랑 같이 찍으면 그나마 톤을 잘 잡아요. 저의 약간 메인이었죠. 자미. 제 자미가 그 프리미엄 자미라고 해서 되게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너무 막 굴렸어요. 시들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가 네. 많이 소모된? 네, 시들링도 많이 했는데다가 하도 분양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번식을 막 엄청 했더니 알아 누웠습니다. 지금 다 색이 빠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들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시들링을 많이 하고 시들링을 많이 하고 벌브 번식까지 해버렸더니 지금 얘가 지금 얼음 산의 상태예요. 전혀 다른 애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려있는 거 수확하고 나면 쟤는 한동안 안 할 거예요. 회복실에 회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도 지금 이게 와, 엄청난 꽃대가 지금 이 여기서 찍을게요. 친구는 와로쿠를 교배했어요. 와로쿠랑 네, 자라메시. 그러면 붉은 와로쿠가 나오나? 그걸 기대하고 하긴 해. 항상 시들링을 할 때는 그쵸.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생각하지만 하고 배치를 해요. 안 나오는데 근데 나오면 얘네 마음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길쭉한 느낌의 붉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엄청 드물어요. 얘는 뭐죠? 되게 예쁜데. 얘는 배치가 좀 그래요. 스코거 파필이랑 굉장히 네. 수학 공식 같은. 또 메그니 베르데 하이브리드 되게 신협이 이런 버건디 색깔로 빨갛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빠고 그 다음에 스코트 파필 넘버링 하기 전에 스코트한테 있던 그 파필이 엄마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봐보세요.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약간 붉게 하려면 역광에서 나오는 느낌. 그리고 약간 반사광 푸른 느낌. 네네네. 이게 동시에 있으니까 되게 오묘해요. 맞아요. 이런 신협의 이런 질감이 유지가 되면 정말 좋은데. 유지가 안 돼요? 네. 그래도 굳어도 좀 이런 성체가 되면서 예뻐진 케이스거든요. 애기 때는 정말 안 예뻤어요. 진짜 안 쓰는 제품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잎이 그래도 네. 얼굴보단 커지면 질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안 이뻤던 잎이 그나마 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럴 때까지만 해도 뭔가 특징이 없잖아요. 약간 밋밋하고. 네. 근데 이렇게 신협이 네. 크고 나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런 굉장히 거친 커지고. 질감, 와일드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모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얘는 아직 수정 안 된 상태예요. 이제 꽃대 올린 거예요. 이제 올라올 네. 계획에 그리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좀 벨벳한 느낌 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좀 서로 특징이 전혀 다른 거를 교배를 해서 뭔가 새로운 애를 만드는 거를 좀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정말 힘들고 안 되는구나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지금은 어떤 형질이 있으면 이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형질을 집어넣어서 선별하는 식으로 브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안톨라키하고 파필 둘 다 스코 캐치였고요. 배치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친구도 약간 자미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너무 굴려가지고 알아 누웠다가 지금 뒤쪽에 신협 이제 회복하고 신협 올려주는. 오, 네. 와. 얘는 BBP 피를 많이 받아가지고 BBP 형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반짝반짝한데 네.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굳으면. 벨벳 느낌으로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벨벳이 엄청 두꺼워서 은빛이 느낌 나는 그런 느낌, 그런 안톨라키들이 이런 형제를 많이 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네요. 비싼 거 써야겠다. 이거는 뭐 답이 없네. 이건 그냥 핸드폰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되게 제가 예뻐하고 기대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BVP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맞아요. 섞여도 그 예쁜 게 이 우월한 유전자가 네. 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체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그때 보셨던 에오스. 그 쭉정이 에우스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씨가 3개인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도? 네, 3개가 나와서 심어놨는데 얘 발화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꼭 교배를 한 게 에피실러분 얘예요. 아, 이 친구 얘랑 얘가 아빠였고 네. 꼭다루. 그래서 했는데 다 쭉정이 나오길래 실패했다 했는데 아예 꽃 송이를 통째로 따서 씨를 분리를 했더니 3개인가 4개 같아요. 와. 이 폼에 이 색감이 나오면 대박일 것 같잖아요. 그니까. 안 나오겠죠? 그거는 이렇게 귀가 말려서 올라가고 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색감이면, 나오면은 네. 진짜 엄청난 녀석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기대만큼 쉽지 않은 진짜 에오스는 정말 베스트셀러 같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싸. 맞아요. 근데 요즘은 또 에어스가 너무 싸지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국내 유통량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인도레크. 근데 얘도 색깔이 빠져버려요. 신협 때는 제 모주표 보시면은 레크가 들어간 애들이 꽤 있어요. 얘도 레크거든요. 근데 보시면 신협 때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신협에서 굳어가는 과정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초록으로 빠져버려요. 붉은 기운이 다 빠지는. 네네. 그나마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잎이거든요. 그래도 약간은 남아있는. 네네. 그래도 빠지고 있는. 이게 클라리 것대요. 몇 개나 돼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개 될 거예요. 네. 얘는 파필 하브인데 이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이 색감을 쓰려고 지금 얘를 유지하고 있어요. 엄청 다크하네요. 그죠? 약간 블루보다 좀 진한 블루. 그리고 이 인맥이 되게 얇은. 네, 핏줄이 잘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체지방 낮은 운동선수 느낌? 좀 바프 찍기 며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얇은 느낌. 네. 질감은 어때요? 똑같죠. 약간 벨벳 느낌. 약간 가죽 같은 느낌? 네. 근데 안 쓰리면 기본 질감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클리데미오이 아 이거 클리데미 때타올로 한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느낌 나요? 약간 벽돌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만져보시면 되게 거칠어요. 아니, 그죠? 어? 하늘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네. 딱딱해. 되게 딱딱한 네. 느낌? 이게 지금 신협. 신협도 딱딱해. 신협은 이제 예수 구려야죠. 약간 네. 지금 여기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좀 더 어두운 데 놓으면 새까마해지거든요. 음. 그런 매력의 사람들이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얘는 레드 스파이더. 얘가 마지막 1번. 이게 오히려 그 레드 스파이더 만든 인도네시아 그분 인스타에 있던 거랑 가장 흡사. 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흡사하게 느꼈어요. 지금 완벽하게 굳은 상태라서 이 상태인데 조금 신협 때는 약간 포비티 느낌이? 네, 여기에 빨간색 거미가 그냥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스파이더맨 가슴팍에 있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전 솔직히 와. 지금 저한테 있는 레드 스파이더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이 이제 킹레드. 근데 얘는 킹호스 형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레크 쪽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좀 고퀄 레크라기에는 레드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이 친구는 일단은 더 대품이 될 때까지 키워보고, 만약에 이 형질이 좀 제가 추구하는 거랑 안 맞을 것 같으면 이 친구도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검증된 표. 네네네네.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품 이상이 되면은 그런 형제들을 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도 레크만 해도 제가 아기 때는 붉은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어느 정도 중품 이상 되면은 신협 때 이제 붉은기를 확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얘도 그걸 기대하면서 조금 더 키워보려고 지금 일단 보류 중이고. 포게티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카카로토님 네. 하이브리드 개체예요. 받은 씨 중에서 좀 형질이 좀 제 스타일에 맞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롱폼 좋아한다고. 롱폼에다가 좀 베인이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길쭉. 네. 심플. 그래서 얘는 좀 키워보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메모리얼 팀 앤더슨이라고 테줄라에서 만든 레크 하브예요. 자미하고 레드 크리스탈리넘 하이브리드 한 개체고, 이벤트적으로 나온 개체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계속 생산은 하지 않고 있고, 얘는 다른 레크하고 다르게 배경이 청록빛에 좀 빈티지한 퍼플 느낌이라서 네. 대비가 좋아요. 약간 톤이 다운돼가지고 네네. 약간 요즘 빈티지 옷 네네, 같은 느낌. 맞아요. 얘는 테줄라 레크 라운드 폼이라 해서 데려왔는데, 한동안 좀 알아 누웠다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된 상태예요. 알아 누울 때 네. 그냥 가만히 두면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입이 많이 상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엎어요. 엎어요. 네. 뿌리 한번 확인하고. 네. 엎어서 흙 바꿔줘요. 음.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밑에 잎들이 조금씩 하엽지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좀 내비둬요. 두고 위에가 신엽이 잘 올라오면 그걸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냅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해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엎어요. 밑에 잎이 하얘지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은 그냥 냅두는 이유가, 이게 안 그래도 얘가 힘들고 잘 적응하고 있는데 분갈이를 해버리면 기존에 잘 적응하고 있던 뿌리마저 얘네들이 또 힘들어해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엎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크게 이슈가 있을 때만 엎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둬라, 좀 쉴 수 있게. 이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엎어본 거예요. 근데 딱히 뿌리의 문제는 없었는데 약간 온도였던 것 같아요. 온도? 너무 더웠어. 너무 더우면 또 이제 병 생기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엎은 김에 흙 다 갈아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응 잘해서 이번에 신엽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형. 네, 뿌리도 잘 돌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NSE 레크. 어. 테줄라는 약간 남성적인 레크라면 NSE는 좀 여성적인 느낌? 좀 화려한 느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떠신가요? 색감을 차이를 제외하고 약간 무늬나 네. 형태나 그런 거 보면 NSE가 약간 더 화려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여성적으로 음. 느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느낌이고 얘는 멋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락부락 가녀린 네. 그런 느낌? 이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네. 확 느껴지네.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하는 말로는 이게 브리더의 성향 차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NSE 건 NSE대로, 그다음에 뭐 테줄라 건 테줄라대로 매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개체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퍼플 하이브리드거든요. 베인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명확하게 은빛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비도 좋고, 심플한 베인을 가진 레크 계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화려하지 않고 딱 심플해. 얘는 킹호스. 킹호스. 네, 킹호스인데 이 친구 말고도 저쪽에도 있긴 한데 굳어서도 솔직히 예뻐요. 굳어서도. 오. 그리고 얘는 킹호스는 정말 중품 이상 무조건 대품 보셔야 돼요. 이게 아기 때는 절대 이런 형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너무 좋고 이렇게 퍼져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좋고 신협 탓이네요. 붉은 느낌이 가득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인스타에 올렸다가 분양 문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얘는 지금 그래서 얘 스스로 셀프 개체를, 예, 이거 개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타이밍에 맞아서 수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할지 좀 그것도 기대가 돼요. 여기서 약간 더 인맥이 좀 더 진해지거나 뭐 붉어지거나 그러면 대박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브리딩을 하면서 셀프를 잘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셀프보다는 다 하이브리드를 다른 거랑 했었는데 섞어가지고. 좀 몇 안 돼, 셀프로 한 몇 안 되는 애 중에 하나.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얘한테도 이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얘한테도 이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섞어야겠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얘를 보고 느끼는 얘는 완벽하다. 얘는 보완할 점이 없다. 네, 셀프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정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개 안 날릴 것 같은데 킹호스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도 킹호스 수정해놓은 거 보면은 씨가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좀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오님께서 브리딩한 레드 다크 피닉스하고 레크. 아 이거구나. 네, 저 이거 엄청 좋아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 근데 확실히 가오님의 농장은 온도를 거의 25도쯤으로 유지를 하고 계세요. 시원하죠. 그래서 좀 가오님네 농장에서는 얘들이 좀 더 붉게 많이 잘 올려줘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은 더 높다 보니까 붉은 거의 발현이 좀 더 시원해져야 나오거든요. 붉은 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예쁘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스리움 키우는 환경을 고습에 시원하게. 밝은 간접강에 그 다음에 25도 정도 25도. 네, 유지하시면 붉은 기운을 가장 완벽하게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토님이 좋아하는 월드와이드. 와호 월드와이드. 아직은 너무 애기긴 한데 그러니까 애기인데도 네. 애기 포스가 딱 느껴지는. 이거는 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리아님 개체입니다. 드디어 들렸어요. 벨리아님이 아직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마디 하나만. 제가 마지막 남은 개체를 가져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셔가지고 몇 달 걸린다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게티에다가 레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엽이 정말 이쁘거든요. 지금 이게 좀 굳어버려서 그러는데 신엽 때는 이 붉은 게 엄청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네. 그리고 굽고 나서도 배꼽은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 배꼽이 유지가 돼 있어요. 빨간 네. 빨간 제가 좋아하는 빨간 배. 그래서 이 친구도 좀 모주로 써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얘로 해서 브리딩을 몇 개 해놨어요. 네. 시드링을 몇 개 해놔가지고 걔네들 형제 보고 이제 얘를 모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취미로 가야 될지 그거는 이제 일단 얘 자체로도 예쁘니까 안 먹으세요? 뭐 없습니다. 얘도 약간 배꼽이. 네, 얘는 도라이키 레드 스파이더인데 좀 배꼽이 좀 도드라지게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 카카 형님이 피드에 배꼽 만드는 법 올리셨던데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꼽 만드는 법 뭐냐고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얘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배꼽을 만드는 애라서 얘는 파필 레드 스템이랑 와로쿠 한 건데 지금 얘도 와로쿠의 느낌이? 좀 더위에 좀 그쵸. 예민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좀 이번 여름에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풀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날씨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지 이제 신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기 때 되게 예쁘거든요. 신엽이. 오묘한 색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묘하고 약간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색감. 그 빛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어두워지는 네, 과정 맞아요. 속에서 약간 이런 색들은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흡수 안 해가지고 반사시키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얘가 제 첫 안스예요. 첫 안스 이름이 뭐죠? 후프. 진짜 이만한 이파리 하나 나눔 받았어요. 이만한 이파리 하나 나눔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줬고. 얘는 진짜 무난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호프 중에서 이렇게 펄 더 많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두껍게 나오고. 네. 근데 얘는 조금 좀 심플한 편이죠. 음. 자기 첫 단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말 다른 걸로 대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첫 차의 그런 그런 거죠. 와로쿠. 얘는 와로쿠. 와로쿠 더위에 너무 약하죠.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너무 더워. 지금 얘는 아직 덜 굳은 상태고 진짜 근데 와로쿠는 환경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키우는 환경마다 똑같은 개체라 하더라도 생긴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에서는 잘 맞아서 얘가 좀 살짝 네, 좋아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지금. 비주얼이 상당해요 진짜. 빨리 가든킹님처럼 키우고 싶어요. 느낌이 진짜 크던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 스파이더 3번의 다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내기도 하고 저희한테 오고 나서는 이렇게 귀가 다 붙어서 나오는. 더워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게 달라져 버리니까. 솔직히 이 개체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데려오지 이 입만 보면은 안 데려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완전 사기당했다 생각하죠.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그래서 얘도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위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네. 되게 신기해요. 이 잎을 냈을 때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어요. 너무 방치를 하시고 그때 당시 분갈이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색이 밝아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비료 부족이에요. 질소가 부족하면 색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스콧 만나러 갔을 때 스콧하고 이야기한 게 높은 광량은 얘 색감을 해친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콧네 하우스 가도 다 차광망 쳐져 있어요. 광량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비료, 양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슈퍼 내려오기. 만져보시면 아까 샤로니에랑 만져봤을 때 얘가 H. 네. 잠깐만. 얘는 뒷모습이 와. 다른 얘는 말랑말랑한데 걔는 신엽이라서 옆에 굳은 게 얘는 뒤에 뭐가 그렇게 막 없죠. 조드라지진 않아요. 네. 근데 H는 되게 빳빳한 느낌. 네. 턱이 걸리는 게 있잖아, 사포같이. 완전 그 빨래판.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뭐 있더라? 이런 느낌 있었는데 그 입천장 같은 느낌. 다음이 포츠샤먼. 나의 사랑 포츠셔먼. 포츠셔먼 최고야. 신역도 멋지고 네, 부엽도. 같아요. 이 질감이 너무 멋져. 굉장히 세쿠시합니다. 그 다음이 이게 칼라포틸. 칼라포틸. 그레이스님이 저거 뭐지 브리딩 안개체 굽고 나면은 이렇게 새까매져요. 어두워지는. 네. 이렇게 선이랑 같이 나오는 어둡게 나와. 얘도 신협 그냥 미역 같아요. 그 다음이 킹오스 바리. 대박. 어떻게 버터플라이 바리고요. 참 예민해요. 엄청 느리죠. 생각보다 느리진 않은데 좀 무늬 쪽이 많이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무늬가 잘 녹는구나. 네네. 클라리네비움 하이브리드인데 얘는 보셔야 돼. 잎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지금 이게 신엽 때는 베인이 빨개요. 베인이 빨개요 얘는 신엽 때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굽기 전까지 새빨갛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대박이다. 진짜 크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특별히 이름 지어줬어요. 폭스라고. 폭스? 폭스. 살 피부색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보셨던 안톨라키 파필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길쭉하게 나오는 친구예요. 이게 지금 역광져서 이 다크한 게 좀 잘 보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무래도 BVP가 엄마다 보니까 이 BVP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엄마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주 예쁜 어머니를 형제를 많이 만났거든요. 가져. 이런 거는 실물 아니면은 눈으로 봐야 돼요. 네. 뭐든 안 쓰려. 안 진짜 눈으로 봐야 돼. 이거 매그니피컴 하이브리드랑 매그니피컴 리넘 그다음에 럭셔리안스거든요. 이것도 가오님 개체. 그래도 되게 럭셔리 탁하고 예뻐요. 특유의 이 올록볼록한 거랑 미묘한 색감 네네.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굽기 전에는 좀 연두색에다가 굳으면 시커매지는. 럭셔리 계열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색감이 신엽 때는 안 이쁘다가 굽고 나면 예뻐지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베인이 돌출돼가지고 옆에서 보시겠어요? 측면에서. 우와. 어떻게 저래요? 이게 면은 되게 이제 피부가 진짜 좀 매끈한 편인데 네. 여기에 베인이 너무 울퉁하고 불룩하게 탁 솟아나 있으니까 이 형질이 너무 예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무대하나 이따 제가 더 큰 애를 가지고 옆에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 네. 이거 드레스 하브예요. 드레스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에오스하고 베스인데 얘는 근육질이 청록빛의 근육질이 있어가지고 얘도 모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의 단점이 꽃을 올리면 잎이 져요. 좀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무대하남이고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난다. 작은 게 무대한. 네. 큰 게 키노바치. 약간 실제로- 인터넷 끊겼을 때 네. 화질이 구려지는 느낌. 네, 되게 풀 HD 4K로 나온 표현이 표현력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나마 얘가 좀 예쁜 편인 것 같아요. 제 무대하남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무대하남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진짜 큰 울룩불룩하고 네. 껍데기 보는 거야. 그죠. 얘는 좀 약간 갈라짐이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돌출이 표현이- 확실히 네. 진짜 멋있다. 역시 튀어나온 게 최고야.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네. 항상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원래는 굉장한 악력. 이렇게 벨벳 질감 가죽 같은 느낌이 좀 강한 친구라서 얘를 남겼거든요. 폼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레드 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빨간 거. 얘가 지금 역광져서 좀 이렇게 어디로 봐도 역광지네요. 이 질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요철. 벨벳이 엄청 지금 레드 스파이더 아까 그 1번 있잖아요. 이거 그- 1번이랑 섞었어요? 직접 다 만드신 거라고 했죠? 네, 직접 다 제작했습니다. 원래 엄청 튼튼하고 바퀴도 달려있고. 원래 가난하면 몸이 고생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킹호스 그 벌브 형제 거체. 얘는 약간 더 이게 넓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옆에다 놓고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저 친구는 집에서 케어하다가 데려온 애고 이 친구는 여기서 케어하던 애라서 온도가 여기가 높으니까 레드가 좀 잘 안 살아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데려온 킹호스인데
좀 더 키워서 형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 얘는 아직은 티가 안 나네. 네, 좀 예쁜 킹호스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피트르 다크 데발인데 무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디 갔지? 무늬가 없어졌네. 얘도 어차피 후발이라서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생기죠. 올라오긴 하거든요. 보면 이쪽에도 다시 무늬가 있는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후발이라서 어쨌든 천천히 올라오긴 해요. 근데 완전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검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예뻐해주는데 얘도 좀 온도에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좀 알았어요. 이거는 X1 셀프랑 블랙 스윗 제가 브리딩 한 건데 얘는 모주로 쓰려고 제가 빼놨거든요. 색감이 애기 때부터 좀 메탈한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선별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 색감이 다마치일까요? 세우면은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죠. 살짝 더 큰. 얘도 마찬가지로 굳으면서 검어지는 애라서 나중에 블랙 스윗처럼 귀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여기까지 기대했거든요. 여기서 살짝 더워서 그런가? 제가 뱃새. 네, 뱃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분 블로그에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플랜티 플래닛 사장님 사진 더럽게 못 찍는다고. 그 말을 듣게 한 주범이에요, 얘. 여기도 너무 멋있어.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담아, 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이건 초록색 그리고 어두운 거는 네. 그러니까 형광하고 초록이 섞여버리면, 아니, 이거 지금 검은 색깔, 초록 색깔, 형광 섞여버리면 잡동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레드가 있는 뱃새, 레드 사이너스가 있는 뱃새거든요. 이렇게 너 진짜 다크하다. 그래서 이번에 얘 엄마, 얘 아빠로 시들링을 해놨습니다. 예쁘게 나오면 좋겠다. 도라야끼나 이런 애들은 흔둥이고, 얘는 클라리발인데 무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라고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밋밋하게. 애기 때는 모르는데 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섞인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거랑 네, 클라리랑 얘랑 섞여버려서 애기 때는 클라리 같은데 크면서 이렇게 바뀌는 애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섞이면 섞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네. 그 다음에 얘는 파필 하이브리드 바리 같은데 약간 얘도 클라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클라리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실버 브러쉬. 풀 실버도 있나요? 풀실버가 있는데 풀실버가 너무 저한테 예민하더라고요. 아예 다 실버인 애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네. 얼음. 하나 나오면 하나 주고 하나 나오면 하나. 그래서 얘를 아예 어둡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둡게 하고 온도가 좀 낮으면 괜찮지 않을까. 얘네들 온도에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칼라블랙인데 인도폼. 동남아 거. 그래서 얘는 꽃을 봐야지 얘가 칼라블랙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콧대가 포엽이 하얗게 나와야지 어쨌든 칼라블랙이니까. 칼라는 그게 핵심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포엽을 봐야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애게티랑 포게티. 푸른 느낌인데 굉장히 검었습니다. 얘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데려온 애예요. 제가 브리딩한 애는 아니고. 얘는 드레스러리 하이브리드인데 변이가 왔어요. 무늬 변인가요? 그 펄의 변이가 오는 거. 펄 변이? 네네네. 무늬는 아니고. 뭐 형변이랑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하게 나오는? 네네. 이렇게.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번식을 해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계속 유지가 네. 되는구나. 그대로 유지는 되니까 이건 아예 얘한테는 고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BVP. BVP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스코코 라운드 폼의 셀프 개체예요. 근데 얘는 벨리아님 개체인데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독특하다. 근데 얘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좀 더 키워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것도 약간 푸른 느낌? 어쨌든 시들링이라는 게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형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굿나이알라라고 데려왔는데 아마 하브인 것 같아요. 모양이나 그런 거는 맞는데 베인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더 키워보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박건님이 브리딩한 개체인데 리넘하고 럭셔리안 쓰는데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권님이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능력이야. 응?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분양하신 분이 되게 후회를 했어.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다며. 한번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구매자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카카로트님이 브리딩한 개체인데 아까 로켓티하고 파피 퍼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생각도. 드레스러리 RG F1A F1B 그랜트 개체예요. 이름이 굉장히 화학식 같네요. RG의 두 개체를 교배를 해서 거기서 나온 C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별을 한 두 가지를 다시 재고 비교를 한 거예요. F1이 그거죠. 다른 개체 두 개가 교배를 했을 때 나온 하나. F1에서 또 두 개체를 선별을 해가지고 두 개를 교배를 한 거. 그랜트 개체. 이런 건 나중에 이름이 또 따로 생기죠.
근데 그걸 하기 나름인데 저는 약간 좀 오글거려가지고 이름 내는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RA. 네. 로리가 발표한 개체고요. RA의 셀프 개체예요. 겁나 힘들죠. 온도. 온도. 진짜 그래서 저는 너무 가온 형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거기 가면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사람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NSA 드레스러리 셀프 개체거든요. 저도 이거 다 녹았어요. 얘도 그지 같아요. 진짜. 다 녹고 다시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예민해요. 제일 예민해. 제일 먼저 봤어요. 얘 중에서 얘가 제일 먼저 왔는데 아직도 이 정도예요. 봄까지는 잘 컸어요. 봄까지 잘 커 올라다가 날씨 또 더워지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래지고. 네. 얘 정말 온도에 너무 예민해요. 그리고 또 엎어보면 뿌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JV 거 RLFS. 예전에 혹시 저기 오셨어? 소사이어티? 네. 거기에 들어있던 RLFS 보셨나요? 그거 그 개체 벌브번식 개체예요. 근데 지금 되게 기분 좋게 한 촉을 더 이게 지금 세 촉이거든요. 나중에 또 분리할 생각이 오호 이렇게 부자가 되시는 거니까 무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되게 특이한데 이게 그 식식 풀방 아시죠? 그분께서 직접 브리딩한 개체 셀프 개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색감이 완전 다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레스러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안 굳은 거죠? 네. 그리고 굳음이 이렇게 돼요. 굳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구나. 굉장히 아. 밝은데 이것대로도 너무 예쁜 거예요. 밝은 약간 깊은 데는 깊고 밝은 데는 밝고 하니까.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그니까요. 처음엔 아픈 건가 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주황색이가 많이 네. 있어요. 주황색. 그래서 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잘 커요. 잘 커요. 네. 너무 잘 커서 요즘 보는 맛이 있어요. 잘 커야지. 맞아요. 알아서 잘 크고. 그니까 좀 그리고 얘는 레크하고 RBDP. 좋습니다. 자리 짧다. 네, 이거는 레드다크 피닉스. 그 가온님께서 브리딩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 레드다크 네. 피닉스 있죠. 그 개체예요. 제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내놔. 분양받았습니다. 길다란 뿌리는 미칸인가요? 저희 하우스 봉에 보면 미칸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미칸. 깜짝 놀랐네요.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좀 듬성듬성 자라요. 아쉽다. 그나마 저쪽 정 풍성해져 있긴 한데. 여기 기둥기. 네. 레드베인 다크 피닉스 요즘은 국민식물이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다 하이브리드 된 느낌? 그러니까 얘가 꼭 섞여 있어요. 맞아, 잘 맞아. 자라는 것들. 왜냐면 얘가 너무 잘 뽑아요. 그래서 예쁘고 맞아요. 기본기가 충실한. 이 벨벳 느낌을 얘만큼 잘 살린 애가 없어. 그러니까요. 진짜 효자. 네. 그리고 순둥순둥하고. 잘 오르는 주식 같은 녀석이. 얘는 포르틸레. 포르틸레. 네. 넓게 벌어지네. 네네. 포르틸레. 약간 블랙 스윗이랑 헷갈렸었는데 색감이 완전 다르고 베인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인도 포틸이거든요. 네. 월드와이드가 얘하고 NSA 포틸하고 교배해서 나온 게 월드와이드인 거죠. 그 얘도 가온님이 브리딩한 개체. 어님 레드다크 피닉스랑 럭셔리안스. 뭐 신의 성인데요. 창조주. 너무 가온님 빠돌이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도 박건님 빠들인데. 그래요? 너무 잘 뽑아. 얘도 있고 얘도 같은 개체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씨는 달라요. 벌브 번식은 아니고 다른 씨에서 나온 개체. 형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조합인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얘가 약간 더 넓게 벌어진. 네네, 여기 맞아요. 쪽이 넓게 벌어지고 네. 진짜 굉장히 어둡네요. 네, 와, 좀 이거. 얘는 더 다크한 것 같아요. 얘보다. 약간 말차 초콜릿 녹인 느낌입니다. 와 대박. 표현 진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럴만한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얘는 인도 드레스러리. 인도 드레스. 누가 봐도 하부죠. 누구세요? 그 다음에 얘는 포카텀. 와, 이 삼지창. 네. 마세라티. 얘도 정말. 얘는 신협이 정말 참기름이에요. 와, 잠깐만요. 제가 그거 할게요. 아니, 뭐죠, 이게? 김밥 나올 때 참기름 발라주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딱 그 느낌이에요. 길쭉한 부분. 여기가 딱 김밥이요 하고 나오기 전에 그 모습. 대박. 제 신협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다. 얘는 어떻게 자연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제 말이에요. 진짜 돌연변이다. 진짜 이상한 애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얘를 키우고 싶어서 얘 키우기 전에 들였던 애가 얘. 얘는 오히려 근데 얘가 더 없는 애. 트런시콜라라고 얘는 좀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희귀해요? 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마디가 길다 보니까 약간 그럼 되게 얇네요? 같은 느낌. 키우기가 좀 어려워. 얘는
되게 목 두툼하게 네, 내가 그냥 일반 나오는데 안새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얘는 예, 약간 넝쿨성이 좀 강해가지고 스킨답소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귀찮은 게 좀 많은 친구. 네,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너 나와. 네, 오 대박이다. 진짜 반닥반닥. 기름에 퐁당 빠진 것 같아. 아, 안 되겠다. 초확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럭셔리안스들. 저 럭셔리안스가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아, 좀 예뻐 보이면 그냥 들이는. 여기 럭셔리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여기서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더보이 럭셔리. 언더보이 럭셔리. 네. 붉게 나오는 럭셔리.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붉은 기운 올려서 예쁘려면 좀 시원할 때 나오는 잎이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은 가을에 오세요. 네. 가을, 겨울. 네. 겨울은 그때는- 괜찮나요? 네, 겨울에는 저희가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음. 가온이 쉬워요. 차라리 돈 쓰면은 가온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시원할 때 오시면 얘는 진짜 검붉은색으로 엄청 예뻐. 지금도 예쁜데 네. 얼마나 더 예뻐질 거야. 진짜 완전 검붉은색. 뭐 작은 거 있어요? 하시는 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쉽다. 나의 억제제. 아니, 다행이야. 근데 나 방금 있는 사람 알려주려 그랬는데. 조금만 더. 안 돼, 안 돼. 알려줘. 나 몰라. 그리고 얘는 클라리는 역시 클래식이야. 맞아요. 신호한 사람 못 봤어요? 기본. 진짜 심을 안 좋아해도 와 예쁘다. 요즘 절화로 막 꽃집에서 얘는 그럴만 하겠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쪽 여기는 따로 이름이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 킵장 식구들의 식물들을 여기다 놓고 다 분양도 하고 대신 해드리고 이런 공간이었었는데 여기다 놓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조금 광이 필요한 친구들을 이쪽에다 DP하고 제가 시들링 한 것 중에서 좀 지켜보고 싶은 애들을 좀 꺼내놓은 친구들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레드 크리스탈이라는 자라미셸 한 건데 이렇게 바리가 올라와가지고 우와 이런 바리가 나. 그 여기 귀에 빨간 것도 바리. 여기 되게 진하게 나왔네. 네, 얘는 3반으로 나온 거. 다음 잎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무늬가 없어지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사라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있고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자미하고 X1 합인데 이런 식으로 바리가. 근데 얘는 무늬 쪽이 엄청 약해요. 근데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후발이라서 이쪽으로 무늬가 다 나올 것 같고요. 또 무늬 이런 것들, 이런 민트 바리는 꽤 근근 종종 나오는 경우. 네. 제 것도 이렇게 바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이런 건 진짜 극히 드문. 네, 진짜. 클라리바리랑 페다토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 클라리바리가 엄마인데도 이거 하나 나왔어. 얘네들은 형태가 좀 특이한 애들. 원래 이런 형태가 나올 게 아닌데 누가 보면 키모스인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미랑 X1이에요. 폼이나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차세대 모주들. 대충 빠르게 칼라블랙이나 아니면은 뭐 원더보이 막 이런 애들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애들 모아두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좀 관리를 좀 눈에 보이는 데 두고 관리를 해야 될 만한 애들. 관리해야 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커 올라오면은 이제 저의 미래 자산이 되겠죠. 모주로 사용할 수 있고. 네네네네. 여기 위해서 잘 지켜보는 누가 중. 못 훔쳐가게. 유리벽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CCTV 바로 앞에 있는. 그리고 얘는 도라야끼 레드 스파이더에다 레드 스파이더를 한 번 한 건데 되게 특이하게 길쭉한 폼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클지 귀가 그래도 이렇게 안 생기고 얇게 컸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대충 홀에 DP되어 있는 모주는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이런 모주들을 가지고 저희가 번식을 한 다음에 제가 선별을 거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개체들의 모주 정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데 다니면서 너무 예쁜데 얘가 얼마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어딜 가든 가격이 꼭 적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라고 가격을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00원부터 뭐 비싼 거는 20 얼마까지 조합이나 생긴 거에 따라서 제가 측정을 해서 보내고 있고.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거. 근데 이거는 거의 보시면 개인 취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10,000원에 분양하는 친구고 이제 얘가 제가 20만 원에 분양하는 친구거든요. 얘는 크리스타우프랑 X1 하이브리드인데 특성이 별로 많이 크진 않아요. 서로 다 밋밋한 애들이 조합을 해서 저는 펄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했는데 펄이 조금 약하게 나왔고 근데 이 친구는 블랙 스윗이랑 자라미셸
되게 폼이 다양해요. 네. 보시면 길쭉한 것도 있고. 네, 같은 친구들이 같은 조합이라도 되게 하트처럼 뭐 나오는. 네, 아무래도 얘는 블랙 스위처럼 잘할 것 같아요. 다 저는 어디다 놓고 이제 몇 개만 꺼내놓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개체들은 이렇게 다 DP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직접 오셔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마다 이게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저처럼 롱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딱 골라 드릴 수는 없으니 오셔서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픽해서 가시면 되고. 난 동그라미 이제- 좋다 하면 동그라미 그럼요. 사주시고. 이제 스토어에는 제가 봐서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먼저 업로드를 해놔요. 지금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사장님 픽. 네, 이런 펄이나 폼이 너무 예뻐서 먼저 업로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스토어는 그런데 업로드 되는 건 극히 일부분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 방송, 판매 방송을 할 때나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안쓰는 사치품이고 취향이에요. 그쵸. 네, 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하는 거고 누가 이쁘다 해서 얘가 예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마세요. 그쵸. 어차피 산 거니까. 맞아요. 잘 키우면 되죠. 그럼요. 이렇게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준비를 DP를 해놨고 각 폼마다 아니면 각 생긴 것마다 엄마 아빠마다 다 너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껏 편하게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적혀 있는데 거기서 더 예쁘다고 해서 얘한테 뭐 더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셀렉으로 고르기 전에 먼저 고르시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체들은 제가 셀렉으로 빼놓는 거고. 셀렉은 이름표가 다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자체 제작 픽으로 해서 나갑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 이쁜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유묘들을 케어하고 분갈이를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고요. 여기도 모주급 식물들이 좀 있기는 한데 웬만한 거는 다 밖에 나와 있는 게 좀 나중에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은 아니고 소독약이 타져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씨 관리는 개인마다 다 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폐해서 네, 밀폐하고 이렇게 여기 점점 초록색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다 뿌리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네, 나오려면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밀폐를 해서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잎이 한 두세 장 정도 나올 때쯤 제가 이제 뚜껑을 벗겨줘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뚜껑을 벗기고 비료를 올려줘요. 발화가 끝나고 나면 비료를 올려주고 비료를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키워서 이 정도까지는 키워요. 대부분은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웬만하면 키우고 여기서 이제 다음 분갈이를 하죠. 그때 이제 탈락 개체들을 많이 빼내고 그리고 그 분갈이 한 거에서 한 번 더 분갈이 해서 이제 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통 비었는데 그 오토님 오신다 해서 제가 청소하고 비우고 해서 지금 여기가 다 비워진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까지 다 꽉 차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면 이렇게 유묘 케어하는 존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1차로 성장을 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선별을 하면서 2차 분갈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하하게끔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런 애들. 얘네는 자라 미셸에다가 미셸을 한 거고 특성이 벌써 발현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퍼플 베인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벌써 애기인데도 얘가 유독 네, 되게 베인이 진하네요. 잘 올랐고 이런 개체들은 이제 자라면 셀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잎 색깔이 얼룩얼룩하죠. 네. 이런 애들은 발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따로 빼놓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대로 키우고 일단 여기서? 네, 그대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게 좀 확정적이다 하면은 그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에오스 다크폼이랑 클라린 네비움 하이브리드 바리에가타를 붙였어요. 클라리. 네, 잎 색깔 되게 약간 예쁘죠. 채도가 되게 낮아요. 물감 싹 뺀 느낌. 네, 좀 흑백돼 가는 느낌. 신기해요.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기대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셀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하다. 하지만 지금 빼진 않아요. 여기서 좀 더 키워야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죠. 파필 와로 좀 길쭉한 애 있었잖아요. 좀 특이하고 예쁘다네. 걔에다 와로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마르코 한 번 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발현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식의 배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창조하려고 그랬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좀 약간 현실과 타협을 이런 거 매일 봐서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이쁜지, 오늘은 어디가 좀 특이한 게 나왔을까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신나고. 오, 이런 거. 프릴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프릴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이거는 다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리넌 블랙벨벳이랑 자라미셸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귀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귀가 귀가 안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늘 보시다 보시니까 제 취향을 좀 아시겠죠? 네, 주입당했습니다. 여기는 방마다 하나씩 주인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키핑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각 방마다 저희는 공간을 임대해 드리는 거고 직접 오셔서 관리하시고 지금 여기 룸 같은 경우는 테이블 2개 들어갔고 옆칸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빌드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탑 뭐 이렇게 보시면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신다던가 이런 거 차광망을 설치하신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옆 방에 피해만 안 가는 선에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이 방은 월 25만 원. 그리고 이제 공용 공간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공간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테이블당 월 10만 원씩입니다. 진짜 많이 키우고 싶은데 집이 환경이 안 좋고 좁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문의를 주셔도 바로는 못 들어오실 것 같고, 이게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든 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안 나가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시 반이니까 그죠? 꽤나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때 해야 안 덥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늦게 오셔라 한 건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실컷 본 것 같습니다. 오실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보통 행사들을 좀 꽤나 다니기 때문에 네. 가끔 자리를 비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상관은 없지만 문의를 먼저 주시고 오시겠다는 약속 잡으시고 오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죠. 갑자기 오면 없을 수도 있다.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없더라도 어쨌든 키핑장을 인원하는 가족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문이 그쵸.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키핑장 가족의 응대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응대를 네. 받을 수 있죠. 네, 어쨌든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는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DM, 최소 DM이라도 한번 주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커다란 안스리움 정말 많습니다. 모주들이 가득 있으니까 구경도 해보시고 저렴하게 하이브리드도 있으니까 하나 득템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흑배합은 따로 있나요? 파시나요? 저는 흑은 판매를 따로 안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다 하시면은 재료값만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코칩, 코코피트, 비트모스, 펄라이트, 왕겨. 유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흑 쓰시나요? 유면은 여기다만 심어요. 펄라이트가 펄라이트가 많은 통기가 완전 잘 되는. 네. 그리고 물을 항상 줘요. 항상. 이게 제가 쓰는 방식. 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을 그 위에 뚜껑을 덮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발화를 시키고 이제 발화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잎이 나와서 얘네들이 증상을 할 수 있다. 뚜껑을 열어두는 거고, 이제 그 뚜껑을 따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 뚜껑을 딸 거예요. 이런 비밀들 엄청 좋거든요. 비밀일 게 없는데 너무 별게 아닌데 이거를 마치 뭐 나의 노하우인 양 알려드리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태에다가 파종을 했었어요.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수태를 털어내는 동안에 뿌리가 끊기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하나씩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뿌리잖아요. 저는 뿌렸을 때 뿌리끼리 엉켜버리면 이거를 떼는 게 정말 그쵸. 노동이, 비료기 있는 상토에서 했는데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곰팡이. 비료 때문에. 비료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코코칩하고 펄라이트만 해서 대신 살균제 좀 섞어서 하니까 곰팡이도 안 피고 발화도 잘 되고. 살균제는 뭐 쓰세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너도 있고 뭐 저는 다이세는 주로 써요. 다이스는. 네, 단지 저는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살균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약의 사용은 농약사와 농사 상담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네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랑 올풀님이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요 안스리움 에오스 자라미셸 하이브리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라떼빠빠 마켓 갔을 때 선물 받은 안스리움이에요. 그 사이에 잎이 한 두세 장 정도 나왔는데 아직 손바닥보다도 작은 잎인데도 잎에 있는 은은하게 보이는 요 빨간 느낌이랑 뒷면을 봤을 때 보이는
이런 인맥들, 그게 굉장히 예쁜 녀석입니다. 이렇게 신엽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빨갛게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녀석 한정 수량으로 50%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25만원인데 링크를 아주 숨겨 놓을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50% 할인된 가격 12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방문 구매하시면 1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스리움 에오스, 정말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안스리움이고요. 그리고 자라 미셸은 빨간 안스리움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녀석이죠. 하이브리드가 된 녀석인데 예쁜 특성이 잘 물려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크한 질감도 너무 예쁘고요. 벨벳 느낌도 좋고 고급진 가죽을 만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가지고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크기의 안스리움들 치고 특징이 잘 나타난 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손바닥보다 작은 잎이고요. 제 손바닥이 약간 크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예쁘죠.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인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내가 에오스 갖고 싶었는데 없다, 그리고 아니면 자라, 미셸 이 둘 중 하나라도 갖고 싶었던 게 있다 하면은 이번 아래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조금 흔해진 느낌이 있는 그런 안스리움입니다. 그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잎이 올라오는 동안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빨갛게 올라오는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붉은 느낌과 다크한 느낌이 둘 다 골고루 섞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 쟁여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촬영한 날에 선물 받은 녀석인데 제가 좋아하는 안톨라키 그리고 파필렐라미넘이 섞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모주가 파필렐라미넘이고요. 이게 쫑긋 올라와 있는 귀가 특징이고요. 올풀님이 길쭉한 안스리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녀석도 굉장히 길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신엽일 때 진짜 예쁜 색감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빨갛게 나왔다가 점점 갈색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잎이 굳게 되는데 이 초록색으로 굳은 잎의 색감도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안톨라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인맥 깊게 파여있는 그런 인맥이랑 신엽 색감이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손바닥보다 살짝 더 큰 올풀님이 좋아하는 길쭉한 형태의 안스리움이고요. 오늘이 이제 식물 마지막 모습이 담기는 영상일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방에 있는 식물들을 다 리빙 박스에 담아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약간 허전하죠? 여기는 고사리들을 미리 박스에 넣어놨고요. 좀 쉽게 금방 자라는 애들은 목을 탁 쳐가지고 화분만 가져가고 다시 또 이사간 집에서 잎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풀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하시니까 방문하셔서 안스리움들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안스리움 친구들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는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